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수지입니다.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으로 이론은 다 끝나게 됐고요.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페이지는 21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고요. 기출 예상 문제제 쭉 들어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문제를 들어가시다 보면 이론에선 이거는 안 다뤘던 내용인 것 같은데 라는 문제들이 중간중간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기출됐던 거를 다 반영해서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또 설명도 드리고 할 테니까요. 그대로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제가 이제 칠판에 키워드가 떠질 거예요. 문제가 뜨진 않을 거고요. 그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제가 쭉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집으로 보시고요. 이 키워드를 함께 쭉 보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자주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구나.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구나. 눈에 좀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들어갈게요. 자, 간호관리 체계 모형의 투입 요소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간호관리 체계 모형이에요. 체계 모형하고 떠올리시면 항상 나오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쵸? 인풋, 투입되는 거, 그다음 프로세스, 과정이 있죠. 그 다음에 아웃풋, 나오는 거. 그래서 투입되는 것들 중에는 뭐가 있니?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니? 아웃풋, 산출되는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니? 라고 해서 제가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풋되는 거 볼까요?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를 간호하는 의료진도 투입 요소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들 요것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돈, 물자 등등등 이것이 바로 투입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투입되면 중간에 프로세스,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과정에 해당되는 게 이제 간호 제공하는 것들 혹은 우리는 이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관리 과정. 이 과정을 거칠 거예요. 우리는 관리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 관리 과정을 5단계로 우리가 배우셨잖아요. 어떤 거죠? 기획, 그죠?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요거로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정이 되는 거죠. 중간에 투입이 돼서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럼 산출, 아웃풋이 되겠죠. 아웃풋에 해당하는 것은 환자를 간호해서 아웃풋이니까 환자의 만족도라든지 간호를 제공했으니까 간호의 질, 그죠? 그 다음에 환자의 뭐 입원율, 퇴원율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이직률 같은 것들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간호 시간이 여러분 이 아웃풋에 들어가는데요. 간호 시간이라 그러면 간호를 제공해준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환자한테 간호를 제공했으니까 인풋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의료진이 환자한테 간호를 제공했고 결론적으로는 몇 시간 제공했어? 라고 결론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간호에 들어간 총 시간 같은 경우는 아웃풋, 산출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 문제를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요. 투입 요소는 1번 볼게요. 간호 인력의 수. 이게 되겠네요. 왜냐하면 의료진이 이 인풋으로 들어갔으니까. 그쵸? 자, 2번에 보시면 환자의 재원 일수. 그렇게 환자한테 간호를 많이 해주고 의료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환자가 결론적으로 며칠이나 입원했어? 라고 하는 거는 아웃풋이죠. 그 다음에 간호사의 이직률, 환자의 만족도 이런 것들은 산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쵸? 밑에 이제 해설을 보셔도 투입은 인력, 물자, 자금, 건물 설계, 정보 시간 등의 자원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물적 자원들은 다 인풋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2번 볼게요. 2번은 메이오의 인간관계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관계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반대하면서 나왔냐면 이게 지금 신고전기 이론이잖아요.
간호관리의 이론이 발달하는 게 고전기, 신고전기, 현대기 이렇게 쭉 순서대로 발달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건 신고전기예요. 고전기, 그 전에 있는 고전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어떤 학자, 대표적인 학자 테일러가 있었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 있었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어떤 연구했어요? 테일러는 시간 동작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근로자들한테 어떤 일들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니, 거기에 소요된 동작이 얼마니라는 걸 계산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동작을 다 제거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굉장히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비판이 뭐예요? 굉장히 비인간적이다. 인간을 기계로 보니? 라는 비판에 맞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신고전기 이론, 메이오의 인간관계론이죠. 자, 그래서 인간관계론에서는 테일러가 이 시간 동작 연구 그렇게 과학적으로 봤던 거와 달리 인간은 비공식 집단이 이 생산성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 그들의 만족도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론입니다. 훨씬 더 인간 중심적이죠. 그러면 간호관리자가 메이오의 인간관계론을 적용해서 조직관리를 할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을 물어봤어요. 1번 볼게요. 간호사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업무를 배정하고 전문화시킨다. 개인별 능력에 따라 업무를 배정하고 전문화시키면 요거는 인간을 배려하진 않은 거잖아. 넌 이거 잘하니까 이거, 너는 이거. 완전히 분업화 원리를 얘기한 거고요. 테일러의 이론하고 적합해요. 자, 2번. 간호 업무 지침서를 작성 보완하여 구성원들이 준수하도록 한다. 이거는 업무 지침서라고 매뉴얼을 완전히 정하신 거잖아요. 이것도 테일러의 이론이에요. 3번 볼게요. 신규 간호사의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고충 상담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답이 되고요. 아무래도 인간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전돼서 현대에서 적용한 걸 보면은 고충 상담 제도, 뭐 상담, 그 다음에 뭐 인사 담당 제도, 이런 것들로 발전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훨씬 더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에 맞게, 그죠? 그를 지지를 해준 거죠. 그래서 길잡이 여러분 설명 보셔도요. 인간관계론은 인간을 중시하는 이론으로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감정적 요인에 입각해서 인간을 관리하는 것이다. 기계로 보고 시간, 동작 따박따박 나눠가지고 분리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이론입니다. 4번 보시면 간호사의 직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복잡한 환경적 요소를 전체적 관점에서 개선한다. 그거 개선하려고 이 연구하신 거잖아요. 이것도 테일러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답은 3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들어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성과 효율성을 얘기하고 있네요.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이론에서요. 효과성 하면 뭘 떠올리시면 된다 그랬냐면 목적. 제대로 옳은 일을 하고 있냐라는 걸 보신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효율성을 보시려면 투입 대비 산출, 얼마나 적은 최저의 자원을 투입하고도 많은 결과를 이뤄냈느냐라는 거 보는 걸 효율성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들어가시면 3번 간호조직의 성과 측면에서 효과성은 충족을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목적은 달성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뭐냐라고 물어봤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건 투입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투입한 거에 비해서 산출이 애게게 이것밖에 안 돼란다는 거죠. 1번 볼게요. 자원을 최소한으로 투입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했다. 이거는 효율성이 높은 거죠. 자원을 최소로 사용했으니까. 2번 자원을 적정 수준으로 투입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했다. 이것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높진 않겠지만. 그렇죠? 3번 자원을 산출보다 더 많이 투입해서 조직 목표를 달성했다. 이거는 투입을 한 게 더 많다는 거잖아요. 산출보다. 이런 경우가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될 거예요. 자, 밑에 설명에 효율성과 효과성 한 번 더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실게요. 넘기시면 이제 우리는 4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4번은 이제 관리의 기능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 기능으로 옳지 않은 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죠. 조직. 조직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업무, 권한, 자원 등을 배당하는 과정이다. 맞고요. 두 번째 통제. 조직의 목표를 달성을 위한 활동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피드백을 통해 교정하는 과정이다. 이것도 맞죠. 3번 보시면 인사.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직원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과정이다. 이거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이죠? 지휘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 기획.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건 맞죠.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과정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은 목표를 설정하고요. 구체적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게 기획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조직에서는 뭐를 하냐? 여러분 책에 나오는 것처럼 업무, 자원 이런 거를 배당하는 거, 나눠주는 거 이게 조직이에요. 그럼 인사는 뭐냐? 인적 자원을 채용하고, 그죠? 교육하고, 배치하고 이런 거와 관련이 되겠죠. 그럼 지휘는 배치한 이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리더십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하고 하는 것들이 지휘에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으로 통제는 이 사람들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보셔야죠.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을 주고요. 개선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통제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이었죠. 3번은 지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4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은 5번 보실게요. 자, 5번은 이제 관리 과정 이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 들어가서 보시면요. 다음은 관리 과정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은 사항으로 조합된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책을 10페이지 잠깐 펴보시면 되는데요. 자, 10페이지 보시면 이 관리 과정론은 우선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이론이 고전기, 신고전기, 현대기로 나뉜다고 했을 때 고전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펴달라고 했던 10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행정관리론과 관료제 이론으로 나눠지거든요. 자, 관리과정론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페이요리 주장함, 행정관리론과 그 다음에 베버가 주장한 관료제 이론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행정관리론이라는 건 조직의 원칙을 강조한 거, 그죠? 조직을 전체로 보고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요거를 강조한 내용. 그 다음에 관료제 이론은 어떤 종적인 체계를 강조하고요. 이 안에서 의사결정은 최고에서 밑으로 내려가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업무를 할 때는 이 밑에 직원들을 다 나눠줘서 분업화해서 능률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이 관료제 이론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중 옳은 사항으로 조합된 것을 물어봤는데요. 자, 기억 볼게요. 관리는 사람, 돈, 자원을 얻고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균릭은 관리의 단계적인 기능을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및 보고의 6단계로 구분하였다라고 했는데요. 균릭은 다시 말씀드려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하나 더 들어가요. 예산까지. 그래서 7단계로 주장을 했습니다. 자, 디귿 보시면 조직원들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조직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영향을 주는 과정이다라고 했죠. 이 둘 다요. 누구의 역할을 강조하냐면 관리자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조직원들한테 관심을 갖고 내가 이 사람들을 지휘하고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고요. 리을 보시면 메리너 토미는 관리 과정을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잖아요. 그래서 5단계로 구분을 했다라고 했죠.
학자마다요, 이 관리의 과정을 우리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로 보셨잖아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 현대에 와서는 가장 표준적인 게 말씀드렸던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계고요. 그거를 주장한 게 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톰이 거를 받아들여가지고 이 5단계를 표준적으로 보고 있죠. 자, 옳은 것으로 조합된 것은 기억과 디귿. 답은 2번 되겠네요. 자, 5번이었고요. 6번 볼게요. 자, 넘겨야죠. 넘기면 조직의 목표 달성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단 구성원이 함께 일해 나가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수단이 필요해요. 그쵸? 이 수단으로 작용하는 게 뭐예요? 그게 관리예요. 그죠? 그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리는 수단적인 의미. 왜 있냐? 목표 달성하려고.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관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7번입니다. 7번은 관리의 특성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네요. 관리의 특성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기획, 조직, 지휘, 통제 과정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중간에 인사가 들어갔으면 좋았겠죠. 어쨌든 맞고요. 과정이 포함되는 건 맞죠. 두 번째, 인적 요소가 중요하다. 맞죠. 관리는요, 물적 요소보다 실제적으로 일하는 이 직원들의 인적 요소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목표가 불분명하고 복잡한 목표 공익을 추구한다라고 했는데요. 관리는 목표가 분명하고요. 단일한 목표가 있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관리라는 수단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답은 아닌 거는 3번이네요. 4번 보시면 평등성을 덜 강조한 개념이며 정치 권력을 내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맞는 설명이고요. 만약에 4번이 평등성을 강조하고 정치 권력을 내포한다 이래버리면 관리가 아니라 행정의 특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목표를 위한 수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밑에 있는 설명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비교적 적은 법령의 제약을 받고요.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및 기능이고요. 경쟁성을 도모해서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1년인 과정인 동시에 기능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7번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실게요. 관리와 행정을 비교해 놓은 문제입니다. 자, 관리와 행정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거나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관리와 행정 두 용어의 공통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구분해서 우리가 이론 때 배웠죠. 그쵸? 행정은 훨씬 더 강제성을 갖고요. 관리는 비강제성을 갖는다고 했죠. 훨씬 더 정치적 권력을 내포하고요. 비정치적 권력을 내포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공익을 추구하다 보니까요. 경쟁이 조금 제한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관리는 경쟁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여러분 표가 있어요. 요거 함께 보시면 되고요. 법령, 네 번째 보시면 법령의 제약을 받는 정도도 보시면 아무래도 행정은 공무원들이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보통 하시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령의 제한을 좀 엄격히 받는 편이고요. 관리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평등도 공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훨씬 더 평등성을 강조한다면 관리는 그렇지 않은 개념이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1번 볼게요. 법 앞에서 평등한 개념이다. 행정에 관한 설명이죠. 2번, 강제성 및 정치 권력을 내포하고 있다. 역시 행정에 관한 설명이고요. 3번, 독점성이 높고 경쟁성이 제한된다. 이것도 행정에 관한 설명이네요. 4번 보시면 관료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게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관리든 행정이든 기본적으로 이 피라미드형의 조직 구조를 띠고 있죠. 위에 최고 결정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말단 직원들이 있으면서 의사결정이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그죠? 그래서 관료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게 공통점이 되겠고요. 5번 보시면 불분명하고 공익을 추구하며 목표가 복잡한 건 역시 행정, 그죠?
행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용어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관료적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 제가 혹시나 설명 빼놓은 거 있거나 하시면 여기 표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넘어갈게요. 위에서 보셨던 게 관리와 행정을 함께 보셨잖아요. 9번 역시 행정의 특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9번 보시면 행정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물어봤어요. 1번, 평등합니다.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2번, 민주적이다. 경쟁성 같은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죠. 3번,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4번 보시면 능률성이라고 했는데요. 이 행정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법 안에서 딱딱하고요. 관료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의사결정 하나 하려고 해도 무슨 결제 하나 받으려고 해도 차례대로 올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명령으로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려고 해도 내리고 굉장히 절차적이고 복잡하고 형식적이고 문서주의적이고 이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률적이다라는 말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건 4번 되겠고요. 자, 10번 역시 행정의 특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행정의 특성으로 틀린 것 물어봤거든요. 자, 1번 볼게요. 행정은 일정한 집단이 그 목적을 합리적, 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행위고요. 그 다음에 2번. 행정이란 사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노력이라고요. 이거 말장난이잖아요. 사적 환경이 아니라 어떤 환경? 공적 환경. 왜냐면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니까. 그쵸? 그래서 틀린 건 2번이네요. 3번 볼게요. 행정이란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협동 행위가 맞고요. 4번 행정은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란 점에서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행정은 목표 지향적이다. 관리든 행정이든 목표가 있고요. 이걸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굉장히 수단적인 의미로 보셔야 돼요. 틀린 거는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1번 가서 볼게요. 이제 간호관리의 특성 물어보고 있네요. 문제로 들어가서 보시면요. 자, 11번입니다. 간호관리의 특성 중 틀린 것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관리는 그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다. 특히나 간호관리니까 간호부라는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겠죠. 두 번째, 목표를 추구한다. 맞죠? 목표를 추구하는 수단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3번, 간호관리에서는 인적 요소보다 물적 요소가 중요하다. 아니요. 제가 관리에서는 반드시 인적 요소가 물적 요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했죠. 틀린 건 3번이네요. 4번 보시면 1년의 과정인 동시 기능이다. 5번, 양질의 간호를 위한 자원의 기술적 활용이 요구된다라고 했습니다. 틀린 건 3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맥그리거의 X이론이라고 했죠. 맥그리거는 두 개를 얘기했어요. X이론과 Y이론을 주장했죠. X이론은 인간을 부정적으로 본 이론이에요. 인간은 통제해야 되고요. 인간은 게으르고요. 인간은 지시를 해야만 일을 하고요. 이런 사람들로 본 거고, Y이론은 인간을 굉장히 긍정적인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인간은 시키지 않아도 일을 하고요. 항상 능률적으로 일을 하고요. 통제하지 않아도 되고요. 인간적으로 대해줘야 되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두 가지 다 갖고 있지만 어느 쪽에 속하는 인간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X이론은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Y이론에 해당하는 인간들은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맥그리거의 이론이었죠. 그래서 X이론을 받아들이는 경영자의 태도를 물어봤습니다. 인간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통제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1번 보실게요. 직원의 잠재력을 개발시켜준다. Y이론이죠. 2번, 직원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조직의 목표가 달성된다고 본다. 이게 X이론으로 보신 거네요. 이게 답이 되겠고요. 3번, 직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권한을 위임한다. 널 믿으니까 위임하는 거잖아요. Y이론이고요. 4번, 직원들에게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주는 건 역시 Y이론과 관련해 설명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2번 되겠네요. 쉬운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간호관리의 정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간호관리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게 설명된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기억부터 하나씩 천천히 보시죠.
자, 기억.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직원들의 노력과 필요한 모든 자원의 활용을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하는 과정과 기능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볼게요. 간호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이다. 이것도 맞죠? 자, 디귿. 투입을 산출로 바꾸는 전환 과정이다. 체계론에 의하면 간호관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인풋 주고 프로세스 거쳐서 아웃풋을 산출하는 과정. 자, 리을. 때로는 간호조직을 관리하는 관리자 그룹을 일컫기도 해요. 그죠? 일선 간호사들이 관리라는 말을 하진 않잖아요. 수간호사, 간호부장, 간호과장. 그죠? 이런 분들이 관리한다, 관리자다 이런 말을 하니까 협소하게는 그들의 그룹을 일컫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럼 다 맞는 설명 되겠네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맞기 때문에 13번의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넘어갈게요. 14번은 간호관리의 효과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14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은 간호관리를 잘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간호관리 효과를 설명한 것이다. 간호관리 효과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간호의 질을 높여서 간호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죠. 이렇게 하려고 관리를 하시는 거죠. 그죠? 거진 보통 목표는 환자의 질, 그러니까 간호의 질 향상, 환자에게 해주는 간호의 질 향상을 보통 목표로 많이 삼잖아요. 그걸 수단으로 간호 관리를 삼기 때문에 이거는 맞죠. 두 번째, 환자의 만족도 증진 맞고요. 3번, 자원의 낭비를 극소화한다. 간호 관리를 제대로 하시면 자원을 낭비하는 것도 훨씬 절약이 됩니다. 인적 자원도 그렇고 물적 자원도 그렇고요. 4번 건강보험 제도의 확대라고 했는데 건강보험 제도가 확대되는 건 간호관리 효과는 아니죠. 건강보험 제도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국가가 하시는 거예요. 국가의 제도하에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고 확대하고 하는 거지 간호관리의 효과로 이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볼 수 없는 건 4번입니다. 5번 보시면 병원 전체의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설명 보시면요. 4번 건강보험제도의 확대는 국가정책으로 국가에 의한 보건의료 체제를 통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3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이제 15번 보실게요. 간호관리의 성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하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계속 간호관리에 대한 설명 물어보고 있네요. 그렇죠? 자, 기억 보시면 성과 지향적이다. 결국에는 목표를 달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과를 내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상황 적합성이다. 간호관리에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특히나 기획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면 그거에 따라서 유연하게 기획이라든가 이것도 다 변하셔야 돼요. 관리는 유연하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종합과학이고요. 보통 간호관리 내용을 보시면요. 행정학적인, 경영학적인 거. 우리 맥그리거의 X와 이런 것도 사실은 경영학 이론이거든요. 이런 것과 간호학 이론을 합쳐놨잖아요. 그래서 종합과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 중심 과학이다. 왜냐하면 이 간호관리에서 특히나 관리에서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간 중심 과학이 맞습니다. 결국에는 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6번이에요. 간호관리의 성격인데요. 중요성이죠. 자, 16번 볼게요. 우리나라의 간호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호관리 활동이 중요하게 부각된 이유가 아닌 것 물어봤어요. 자, 1번 보시면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이거 설명 좀 길어서요.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의료 수가를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건하에서 통제하는 그 안에서 이 개선, 병원이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지라는 이 경영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간호관리 활동이 부각이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 생활 수준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아파서 그냥 간호를 받고 끝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서비스, 질 높은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면서 간호관리 활동이 중요하게 부각이 됐죠. 세 번째, 의료 수요의 증가, 즉 평균 수명의 연장,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국민 전체의 간호 요구가 증가했어요. 더 높은 간호, 더 좋은 간호 이런 요구가 증가하면서 간호관리 활동이 부각됐고요. 네 번째, 병원 인력의 상당 부분을 간호 인력이 차지하고 있어요.
병원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간호조직 관리가 상당하게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거는 결국엔 병원장이고 그 다음에 의사들이 보통 운영을 하잖아요. 아니면 큰 병원이라면 어떤 재단 이런 것들이 병원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의사나 이 재단 쪽에서는 간호부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돈 먹는 하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는데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이런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간호관리 활동이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됐죠. 자, 5번 보시면 병원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을 건강 증진 프로그램 참여 대체의학 등으로 유도함으로써 간호 요구량을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근데 여기 감소라고 했잖아요. 그죠? 틀린 답은 5번입니다. 그죠? 자, 16번의 답은 5번이었고 넘어갑니다. 17번 역시 간호관리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간호관리의 어떤 개념적인 측면, 중요성, 필요성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간호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된 배경으로 볼 수 있는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위랑 거의 같은 문제예요. 기억 보시면 국민건강권의 문제가 대두됐다. 국가에서는 이제 건강권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니은 국가에 의한 보건의료 체제의 완화가 아니라 통제예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이 보험 제도를 가지고 이 보건의료 체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완화가 아니라 통제라고 하셔야 돼요.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의료 수가적인 부분들 보시면 굉장히 국가가 깊이 개입을 하고 있죠. 디귿 보시면 의료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죠? 전체적으로 경제가 높아졌고 그 다음에 노인도 많이 늘어났고 하니까 의료를 많이 사용하게 됐고요. 리을 보시면 전체 병원 운영비의 간호 인력에 대한 소모 비율이 높아졌다. 지금은 또 간호관리 차등료라고 해가지고요. 병상마다 간호사 수를 정해놨죠. 그래서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우리 왜 병원 같은 데 어디 막 지나가다 보시면 간호 1등급, 간호 2등급 이렇게 표시해놓은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간호사가 많아지게 되면서 간호관리의 필요성이 훨씬 더 대두됐죠. 자, 그러면 맞는 설명은 기억, 디귿, 리을.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7번의 답은 2번이었어요. 자, 18번 넘어갑니다. 28페이지고요. 18번 보시면 간호관리는 간호조직의 활동을 유지시키는 기능이다. 다음 중 간호관리의 기능적 요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간호관리는요. 간호관리의 측면을 보시면요. 두 개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과정적 측면과 이걸 다른 말로 규범적 측면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능적 측면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과정적 측면, 즉 규범적 측면에 들어가는 건요. 말 그대로 과정이에요. 간호관리 과정 어떻게 돼요? 기회, 조직, 인사, 지휘. 통제로 접근하시는 것이 과정적 측면으로 접근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 측면은 그 간호관리 안에 진짜 그 세부적인 기능이 뭐냐라고 물어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 네, 뭐 자원배분과 관련된 부분, 시간관리와 관련된 부분 등등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음 중 간호관리의 기능적 요소가 아닌 걸 물어봤을 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라고 하는 거잖아요. 1번 보시면 의사결정, 2번에 권력과 갈등, 3번에 지도성, 4번에 정보관리. 다 간호관리 안에 세부적인 기능들에 속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5번 보시면 통제라고 돼 있죠. 통제는 어디 들어가요? 과정. 간호관리 과정에서 5단계 중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5번입니다. 이거 어렵게 다가가실 필요 없어요. 간호관리를 두 개로 나눠서 봤을 때 과정이 뭐니? 우리 아는 5단계. 그 세부적인 안의 기능이 뭐니?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세부적인 기능들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자, 18번의 답은 5번이었고요. 자, 19번 보시면
이제 길리스가 나오는데요. 투입 과정 산출에 이르는 간호관리 체계 이론. 길리스에서 설명되었다. 다음 중 투입 요소, 과정 요소, 산출 요소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길리스는 간호관리 체계 이론을 정립을 했죠. 그래서 투입을 해요. 그쵸? 이 투입은 인적 요소와 크게 물적 요소로 나눠서 투입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정을 거쳐요. 이 과정이 바로 간호관리의 과정으로서 기획, 그대로 아시잖아요. 그죠? 조직, 인사, 지휘, 통제라고 거치는 과정이었고요. 이 결과로 무엇인가가 산출이 된다라고 배우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투입되는 요소, 과정에 해당되는 것들, 산출되는 요소를 각각 구분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투입 요소, 기구, 인력, 까지는 뭐에 속해요? 투입 요소에 속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인력 개발이라고 했잖아요. 개발이라고 하는 건 인력한테 투자하고 교육하고 했기 때문에 인력이 개발되는 거라서 인력 개발은 통제가 아니라 산출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을 하는 거는 이제 기획하고 조직하는 과정에서 자료 수집이 필요할 거니까 이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2번 과정 요소 물어봤습니다. 자료, 인력까지는 어디에 속해요? 투입에 속할 거예요. 그 다음에 조직이라고 했죠? 조직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죠? 요거는 과정이 맞아요. 그 다음에 연구를 볼게요. 연구는 이러한 투입하고 과정을 통해서 연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산출 요소로 들어가셔야 돼요. 연구 혹은 뭐 간호연구 이렇게 연구라는 건 다 산출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과정 요소라고 해서요. 자료 수집은 과정에서 하는 거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기획, 조직, 인사, 지휘 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네요. 지금 과정 맞아요. 그런데 뭐 하나 때문에 답이 아니냐? 연구 때문에. 연구는 제가 산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산출 요소.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거죠. 환자 간호. 여러분 여기서 환자 간호는 산출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환자 간호는 그 간호를 해주는 그 서비스 그 자체라기보다는 환자 간의 양, 뭐 질, 시간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산출이 맞고요. 인력 개발도 산출 맞다고 말씀드렸죠. 연구 산출 맞고요. 그런데 뭐 때문에 틀리냐면 통제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으로서 과정에 속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그러면 5번 볼게요. 산출 요소는 환자 간호, 인력 개발, 연구. 여기 인력 개발도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산출 요소로 묶인 건 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요. 길리스가 설명한 간호관리 체계 이론이라고 해서 투입 요소, 과정 요소, 산출 요소 나와 있습니다. 요거 구분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문제였고요. 자, 19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20번을 보실 차례인데요. 간호관리 체계 모형의 투입 요소다 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계속 비슷한 거잖아요. 그쵸? 자, 체계 모형은 투입, 전환, 산출로 구성된다. 투입 요소로만 구성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보시면요. 인력, 물자, 자금, 시설 이걸 다 인적, 물적 자원이죠. 이게 인풋 되겠네요. 이게 답이 될 거고요. 자, 2번 보시면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다 과정에 해당하는 전환 과정에 속하는 내용 되겠네요. 자, 3번 보시면 동기부여, 그 다음에 권력과 갈등, 의사소통, 의사결정, 지도성, 시간관리, 갈등관리 이거 다 우리 앞에서 봤던 간호관리 기능적 요소였거든요. 간호관리라고 하는 건 과투입이에요? 과정이에요? 산출이에요? 당연히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간호의 질, 간호시간 이런 것들은 산출이 맞는데요. 자료 수집은 과정에 해당이 될 거고 동기부여 같은 거는 전환 과정 이것도 왜 기능적인 측면인 과정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간호의 질, 간호 시간, 그죠? 재원 일수, 환자 만족, 간호사 만족, 조직 활성화 이거는 전부 다 산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전환 과정, 산출, 뭐뭐 해당되는지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1번, 답 1번이었고요. 2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호관리 체계 모형 산출 요소. 이번에는 산출을 물어보고 있고요. 자, 간호조직을 하나의 개방 체계로 보았을 때 왜 개방 체계로 보냐면 투입 과정 산출이 있고 밖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출된 걸 다시 피드백해가지고 돌려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개방체계라고 얘기를 하죠. 자, 두 번째 줄. 하위 관리 활동이며 투입된 자원을 산출로 바꾸는 과정을 말한다. 간호관리 과정을 하나의 개방체계로서 설명한 체계 모형에서 인력 및 자원 등을 투입하여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관리 활동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산출 요소, 아웃풋을 물어봤습니다. 볼 수 없는 것 하고 물어봤어요. 1번 간호 생산성, 이거 산출 요소 맞고요. 2번 환자 만족도, 3번 간호사 만족도, 4번 그래서 결국에는 조직의 활성화, 이건 다 산출의 아웃풋에 해당하는 내용이 맞는데요. 5번에 보시면 간호 요구의 강도, 이거는 다른 말로 얼마만큼의 간호가 요구되는지 강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인풋, 투입 요소가 되셔야 돼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간호를 얼마만큼 하셔야 되는지, 이건 이제 환자 중증도에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얼마 정도의, 어느 정도의 강도가 간호가 요구되니? 라고 하는 거는 투입되는 인풋 요소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 아웃풋되는 거. 아웃풋되는 거는 1, 2, 3,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답은 5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22번 볼게요. 간호관리의 목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음 중 간호관리의 목표로 옳은 것은 아래 중 어느 것인가? 라고 물어봤고요. 기억 보시면 간호 업무의 합리화를 추구한다. 맞고요. 환경에서의 적응과 변화를 유도한다. 맞고요. 직원들의 사기를 양량하고요. 미음 보시면 간호조직의 효과성을 가져온다. 효과성이라고 하는 건 목표 달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했죠. 맞는데요. 리을 보시면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 니은, 디귿, 미음은 간호 관리의 목표가 맞고요. 리을은 간호 관리의 목표가 아니라 더 큰 개념인 간호의 목표예요. 관리라는 측면이 언급되지 않은, 그렇죠? 그래서 옳은 것은 리을만 뺀 기억, 니은, 디귿, 미음인 4번 되겠고요. 그 외에도 설명을 조금 보면요. 간호 업무의 실질적 합리화를 추구한다. 그렇죠? 환경에 변화와 적응, 사기를 양량. 궁극적으로 간호조직의 효과성이 있으며 간호사와 간호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간호와 관리를 결합한 간호관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22번의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기술 물어봤어요. 자, 문제를 좀 볼게요. 문제가 좀 길죠? 사실을 수집 분석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 중에서 최적안을 선택하는 능력으로서 이거 보시면 딱 나오셔야 돼요. 사실은 정말로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하는 능력. 자, 성숙한 관리자와 미성숙한 관리자의 차이가 바로 이 기술에 있다고 봅니다. 다음 중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기술 중 이 기술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관리자의 기술, 기본은 원래는 3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자, 개념적 기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관계 기술, 그 다음에 실무적 기술. 이게 보통 말하는 간호관리자의 3대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나오는 게 여러분 책에 있는 의사소통 기술, 의사결정 기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5대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개념적 기술이라는 건 가장 상위 단계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기술이에요. 누구한테 요구돼요? 보통 상위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기술이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는 소통하고, 그쵸? 그 다음에 그 인간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그 인간에게 위임하고 이런 내용들하고 관련된 거고, 인간관계 기술은 상위, 그 다음에 중간, 하위 관리자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이다.
기술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적인 기술은 말 그대로 업무적인 거, 테크닉적인 거를 말하는 거고, 하위 관리자 자에게 주로 요구되는 기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보시는 게 의사소통 기술과 의사결정 기술이 있고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의사소통하는 기술, 그 다음에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의사소통 기술이라고 하고요.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최적의 대안 중에서 최적의 결정을 하는 거 하시는 게 의사결정 기술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3번에서 왜 최저간을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의사결정 기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24번이죠. 자, 24번은 이제 최고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기술하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서 전 문제에서 보셨잖아요. 개념적 기술이 굉장히 상위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기술이다라고 했었는데요. 문제가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의사소통 기술, 2번 경험적 기술, 3번 개념적 기술, 4번 실무적 기술이라고 해서 가장 최고 관리자한테는 개념적 기술이 요구가 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죠? 행동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규명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해결하는 이런 기능들이 바로 개념적 기능과 기술과 연결이 있겠죠? 24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현대 관리 이론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관리 이론이 시기에 따라 여러분 세 시기로 나뉘잖아요. 그쵸? 저 고전기에 나왔던 이론, 신고전기에 나왔던 이론, 현대기에 나왔던 이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고전기의 이론은 조금 더 조직을 강조한 이론이었어요. 어떤 능률, 조직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테일러, 우리 아까 테일러 얘기했죠. 테일러가 얘기한 과학적 관리론. 그 다음에 페이율이 주장한 행정관리론. 그 다음에 베버가 주장한 뭐죠? 관료제 이론. 이거는 전체적으로 조직을 강조한 이론이었다면 신고전기 이론은 이제 이거를 비판하고 조금 더 인간 중심으로 다가가자라고 했었던, 우리 아까 매일 봤었죠? 인간관계론. 그 다음에 행동과학론. 그 다음에 의사결정론. 이런 것들이 신고전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특히나 이제 행동과학론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걸 비판한 거예요. 이런 인간을 기계로 본다라는 걸 비판해서 인간을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인간을 이해하려면 여기는 좀 학문이 없었잖아요. 그냥 무조건 인간은 이 감정적으로 대해줘야 되고 인간의 비공식 집단이 중요하고 이렇게 좀 비학문적으로 다가갔다면 이 행동과학론은 인간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견해와 일반적인 어떤 공식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을 파악해야 되고 그러려면 인간의 하나만 학문이 아닌 어떤 심리학적인 거, 사회학적인 거 여러 가지 학문을 종합해가지고 인간을 이해해보자라고 했다는 게 이 행동과학론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현대기에 들어와서 보시는 이론은 관리과학론, 그 다음에 체계이론, 목표관리이론, MBO죠. 그 다음에 상황이론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애매한 게 뭐냐면 여러분 현대관리이론에 속하는 것 해가지고 이 25번의 답이 1번으로 되어 있어요. 상황이론 맞죠?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이론이거든요. 통틀어서 1970년대 때 나온 가장 최근의 이론이 맞아요. 그런데 체계 이론까지도 현대기로 본단 말이에요. 50년대 나온 이 이론도. 근데 이제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 3번에 체계 이론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수정이 필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어쨌든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상황 이론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1번의 답이 맞아요. 상황 이론이라고 하는 건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관리기법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한 이론이었거든요. 그래서 답은 우선 1번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3번의 체계이론도 현대이론에 속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2번의 과학적 관리론은 어디에 속해요? 고전기에 속하는 이론이고 행정관리론 역시 여기 있죠? 고전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갈게요. 하지만 3번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좀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가지고 다음 강의 이어서 26번부터 볼게요.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